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더니 좀이 좀 쑤시기도 하고 매일 영상 찍는데 좀 힘들기도 해서 요새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너무 화면만 많이 보거나 핸드폰만 많이 보거나 이러지 말고 한 번씩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가볍게 몸도 좀 풀어주면서 건강을 관리하시길 바래요. 오늘의 코로나 소식은요.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가 76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9,037명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사망자가 9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120명. 그래서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계산한 치명률이 1.33%라고 하네요. 조금 더 높아졌네요. 그쵸? 그래도 우리는 각자 집에서 개인 위생에 힘쓰면서 오늘도 힘내봅시다. 오늘 17강에서는 확률의 곱셈 정리 배워볼게요. 교재는 제가 늘 사용하는 천재교육 확통 교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발해볼까요? 오늘 17강에서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곱셈 정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가 16강에서 했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조건부 확률은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표랑 같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어떤 특정 집단에서만 보는 거죠. 전체 합계는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100이면 100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A 고등학교인 상황에서 남자일 확률, A 고등학교인 상황에서 여자가 뽑힐 확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조건을 줬었죠. 그래서 얘 정의를 한번 다시 써보면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자 일단 확률을 나타내는 기호는 뭐를 썼었어요? P를 썼었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을 때 요게 뒤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A가 일어났을 때 요게 뒤로 간다고 했었죠?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하기 편하게 하려면 여기 이렇게만 지우고 생각하면은 B의 확률이잖아요. 그쵸? B의 확률. 그런데 뒤에다가 이렇게 A를 써줌으로써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분수로 써줬었는데 뭐 써줬었는지 기억나세요? 밑에가 P, A 이렇게 A가 밑으로 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위에는 P, A 교집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변형한 거예요.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데려와 볼게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변형을 할 거냐면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 친구 PA 교집합 B 요거를 살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PA 교집합 B만 놓고 한번 써볼게요. PA 교집합 B 이렇게 써주면 이 밑에 있는 PA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PA는 여기로 넘어오면서 그냥 곱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P, B 바 A에다가 곱하기 PA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겨서 정의와 함께 써보면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자 A 또는 B는 A 합집합 B였죠.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요게 이제 교집합으로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위에서 써줬던 요 식을 이제 순서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만 바꿔서 써줄 거예요. 자 P, A 교집합 B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서도 아예 바꿔 써줄게요. P, A에다가 곱하기 P,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식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겠죠? 식은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우리 16강에서 배웠던 요 식에서 변형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다시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전제 조건이 PA랑 PB가 0보다 클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 상황에서 적용되는지는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64페이지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이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선생님이 금방 얘기해줬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랑은 뭘 볼 거냐면요. 예제 2번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예제 2번 무슨 내용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윤영이가 사과맛 젤리 6개와 딸기맛 젤리 4개가 들어있는 봉지에서 임의로 2개 젤리를 한 개씩 차례로 꺼낼 때 첫 번째는 사과맛 젤리를 꺼내고 두 번째는 딸기맛 젤리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단 꺼낸 젤리를 다시 넣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에서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단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어떤 봉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과맛 젤리가 6개, 그 다음에 딸기맛 젤리가 4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의로 2개를 꺼내는데 한 개씩 차례로 꺼낸대요. 근데 첫 번째는 사과맛 젤리를 꺼내고,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사과를 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딸기맛 젤리를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게 사건 A랑 사건 B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과맛 젤리를 꺼낼 확률 A, 그 다음에 두 번째 딸기맛 젤리를 꺼낼 확률이 B.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사과맛 젤리를 꺼낼 확률은 뭐예요? 전체 몇 개 있죠? 젤리가? 여기 보시면 10개가 들어있죠? 10개 중에 사과맛 젤리를 꺼낼 확률은 10분의 사과맛 젤리 몇 개예요? 6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딸기맛 젤리를 꺼낸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과맛 젤리를 하나 꺼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사과맛 젤리가 몇 개 들어있죠? 5개 들어있고 딸기맛 젤리가 4개 들어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이 상황에서 이제 딸기맛을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젤리가 지금 9개 있고 딸기맛은 4개 있으니까 9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배운 PA 교집합 B라는 거예요. 자, A 교집합 B. 밑에다 선생님이 용어를 써서 같이 알려줄게요. 얘는 사실 기호로 보는 게 더 어려워요. A이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일단 첫 번째로 PA가 곱해지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사과맛 젤리를 꺼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사과맛 젤리를 꺼낸 상태에서 딸기맛 젤리를 두 번째에 꺼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더 복잡한데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쉽습니다. 그냥 문제 상황에서 생각하면 엄청 쉬워요. 이런 상황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약분해줄 수 있는 거 위아래로 일단 약분해줄까요? 3, 5. 그 다음에 또 여기 3이랑 9랑 약분되겠네요.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15분의 4다. 이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그럼 얘는 답이 뭐다? 15분의 4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이게 이쪽 사실 이 챕터 같은 경우 조건부 확률 챕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기호 정의나 용어 정리가 더 어렵고 문제 푸는 데는 훨씬 쉽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일단 한번 문제를 읽어보십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책상 배열이 가로 6줄, 세로 5줄이 이루어진 어느 반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자리를 정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자리를 뽑는 학생과 두 번째로 자리를 뽑는 학생 모두 맨 앞줄의 좌석을 뽑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자리를 뽑는 학생, 두 번째로 자리를 뽑는 학생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뽑고 두 번째로 뽑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사건 A가 되는 거고요. 얘가 사건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자리를 뽑는 학생이 맨 앞줄의 좌석을 뽑게 될 확률. 좌석이 총 몇 개죠? 좌석은 30개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자리를 뽑는 학생이 아직 앞줄에 아무도 안 뽑혔잖아요. 그래서 요 앞줄에 남아있는 자리 개수가 몇 개? 지금은 5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앞줄에 앉을 확률이 30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두 번째로 자리를 뽑는 학생도 맨 앞줄의 좌석을 뽑아야 돼.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리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첫 번째 학생이 맨 앞줄을 뽑았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5개에서 몇 개로? 4개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전체 좌석은 몇 개로 줄었어요? 29개로 줄었습니다. 여기다가 29분의 4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끝입니다. 약분 어떻게 해줄까요? 5일은 5, 5, 6에 30, 그 다음에 6이랑 4도 약분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것끼리 위에 있는 것끼리 곱해줘서 밑에는 3이랑 29랑 곱해서 87인가요? 87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또 굳이 우리가 오늘 배웠던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써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 A 교집합 B는 일단 PA 첫 번째 자리 뽑는 학생이 맨 앞줄에 앉을 확률에다가 그 상황에서 B 두 번째 자리 뽑는 학생도 맨 앞줄에 앉을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 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한번 봤는데요. 문제 2문제까지 해결하고 나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죠? 오늘 강의는 조금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내일 18강에서 이 관련된 문제, 소단원 확인 문제를 조금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소단원 확인 문제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 둘 다 내용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내일 18강에서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